상속, 이사, 일시적, 이주택자, 종부세 완화, 기본공제도 11억으로, 1주택자와 같은 혜택 주기로 종부세율 최대 6%에서 3%대로 낮추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하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 등도 거론, 상속 농가주택 추가돼도 1주택 검토, 3분기 내 법 개정, 연말 적용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낮은 세율과 각종 공제를 적용해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아예 영구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또는 주말 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인도 혹시 종부세에 대한 완화 혜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단돈 1원, 공시가 1원이나 할지라도 법인에게는 종부세를 물렸는데 이제는 공시가 3억 이상만 해서 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종부세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공시가 6억 미만에는 이제 법인도 종부세에 이제 6억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을 법인을 계속 설립을 하면서 뭔가 투기판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이제는 법인에게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라고 할까요? 취득세 중과 12%하고 그리고 종부세 공시가 1억 이잖아요. 만약에 3% 내는 거예요. 300만원. 여러분, 이게 3%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큽니다. 공시가 2억이면요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여기다가 추가로 교육세인가 지방교육세인가 하여튼 지역자원시설세인가 하여튼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더 붙습니다. 종부세 더 가산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봐서는 아마 올해 내로 일단 가장 문제되는 게 올 8월 달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는 이제 물건들이 서서히 이제 시장에 등장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시세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전세가가 3억이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고 5억이 되었잖아요. 시세가 5억 5천이다 라고 하면은 시세 5억 5천까지는 대부분 다 맞추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한 번에 매물이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전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보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5억 5천이라면요 5억 2천 5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부활시키면요,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주택자 임대인으로서의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가면은 시중에 임대 매물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면서 더 안정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상수주택 주택수에서 빼는 방안하고 아까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처럼 세금 혜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다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서울에서의 움직임이 좀 감소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시장은 안정화됩니다. 자연스럽게. 난 늘 운이 좋다님께서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민주당하고 이제 법사위에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서로 싸워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할 건데, 결국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참패를 했는데 깨갱하고 들어갈지 아니면은 예전에 그 곤조대로 진행을 시킬지 그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각은 좀 내후년 2024년이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년 남았는데 총선이 2년 남았는데 아마 그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김지아님께서 매번 아침 등산 때 듣는데 오늘은 실시간으로 듣네요. 아이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등산하시나요? 매일 아침에?
자,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호박님 반갑고요. 최유진님 반갑습니다. 파코님 반갑습니다. 네, 수님 반갑습니다. 제니퍼님 반갑습니다. 행복부자님 반갑습니다. 통통이님 반갑습니다. 파이어님 반갑습니다. 김정희님 반갑고요. 김창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라피타님 반갑고요. 크리슬리님 반갑습니다. 선지건무님 반갑고요. 빅맨님 반갑습니다. 네, 민기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뭐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완화 기조로 간다. 단 나오지 않은 게 법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용님 반갑습니다. 미셸님 반갑습니다. 이재관님 반갑습니다. 자, 어떤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어떤 지역? 이 지역 가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 뉴스 하나 빼먹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거래 절벽 여전, 투기 조정 지역 해제될까? 이거 아마 월 말, 그러니까 하반기가 9월쯤 돼서 아마 지금 현재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세종이랑 대구를 아마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가 아마 전체적으로 조정이 전부 다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정이 해제되더라도 뭔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 안팎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일 결정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어디가 지금 해제를 요청했을까요? 경기도 동두천, 김포, 파주, 안산 이 수도권이고요. 그다음 천안, 대전, 대구, 울산, 중랑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이렇게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주택거래가 끊어지면서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분양가격 상승에 따른 미분양까지 우려하고 있다. 지역 경제는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대구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세 가지의 규제가 있는데요. 지금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주택 이상은 뭐 종부세 추가과세 뿐만 아니고 취득세 중과까지 이렇게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이하 같은 50% 초과, 30% 적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으면요 무조건 전입해야 돼요. 전입해야 됩니다. 주담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월세 세팅하는 건 전입을 했다가 그냥 전주를 해서 월세 세팅하는 그건 자유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게 뭐 서울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까지 함께 묶었는데 결국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 막으니까 지방까지 다 퀀텀 점프하고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6월달에 열린다고 하는데 과연 대구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해제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나머지 지역은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취득세 중과 이건 없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거래가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거래. 자, 문정권에서 뭐 잘한 게 있다면요. 그들이 뭐 부동산을 때려잡는다.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5년 내내 집값 올리다가 마지막 막판에 대출 규제 잡으면서 대출 규제, 뭐 취득세 중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래를 아예 위축시켜 버렸죠. 이거는 시장을 자연스럽게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시장을 그냥 두들겨 패서 그냥 반신불구로 만든 거라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바로 완화시켜줄 생각이 없을 겁니다. 왜? 완화시키면 또 오를 거거든요. 이건 자명한 거예요. 네. 규제를 완화시켜준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떨어져야 돼요. 일단은 떨어져야지. 네. 뭐 저한테 유리하잖아요. 저처럼 1주택만 남기고 다 팔아가지고 시드를 확보한 사람들은요 기다립니다. 왜? 더 떨어질 때까지. 더 떨어져야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매수를 하고 나서 상승장에 또 베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회복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세 상승장은 오기가 힘들어요. 대폭등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저점에 샀다가 회복을 하면 반등하면 그때 딱 2년 보유하면요 팔아야 돼요. 또는 지금 이제 거래가 너무 위축된다 라고 하면은 양도세 일반과세를 지금 2년 보유해야지 일반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1년만 보유해도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좀 늘어나겠죠. 거래 늘어나겠죠. 근데 1년 보유한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호재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양도소득세 1년만 보유해서 일반과세 때린다. 그러면은 어떤 상품이 제일 호재일까요? 단언컨대 입주권과 분양권이에요. 입주권과 분양권에 단타족이 몰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입 의무를 받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받기가 여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비규제 지역인 같은 경우는 그냥 중도금 대출을 그냥 허그나 그 다음에 HF죠. HF가 뭐였죠? 허그랑 HF가 있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HF하고 허그 이 두 개의 보증보험 회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분양권 중도금 대출 한도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뭐 5억인가 3억 얼마인가 뭐 그게 있어요. 딱 거기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으로 훅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지역 해제라는 기대감은 결국 분양권으로 몰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 기간을 양도세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또 분양권으로 또 몰려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김정현님께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배제는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죠? 상속주택이 종부세 낼 때 주택수에서 배제될 수 있답니다. 소유주택이 1주택이었을 경우에만 해당인가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죠. 김정희님, 아마 그게 상속이 주택수에 빠지는 개념이 종부세에서 주택수인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를 낼 때 상속주택이 있으면 그거는 주택수에 뺀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한 채가 있든 두 채가 있든 세 채가 있든 거기 따라가 종부세가 된다는 거죠. 네. 이용님께서 반시음 불구 맞아요. 절대 공감 이렇게 하셨고요. 솜솜님께서 문정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셨고요. 예, 라니님 반갑습니다. 이재관님께서 실탄 준비하려는데 천안 매도가 안 되네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 유명 부동산 유튜버도 있잖아요. 천안 홍보하시는 분들, 천안 홍보대사들. 거의 댓글 좀 적어주세요. 실탄 준비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천안 매도 안 된다고. 당신들이 다 오른다고 난리 쳤더만 왜 안 팔리죠? 네, 크리스 리닝께서 준선이 분당 지금 꼭지인가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올해는 집 살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어떻게 바뀔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올해는 사지 마세요.